테마 2강 고대 국가의 통치 체제 및 삼국의 경쟁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발전 단계를 보면 군장 국가와 연맹 왕국, 고대 국가가 있는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여러 나라의 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연맹 왕국의 내용이었고, 오늘 배울 내용은 연맹 왕국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이 표에 보면 첫 번째 고구려에 대해서 2세기의 태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의 업적으로는 게르브 고씨의 독점적 왕위 세습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정복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옥저를 이 태조왕이 정복했다고 합니다. 다음 백제와 관련해서는 3세기에 이 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왕은 고의왕입니다. 고의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고요, 중앙 관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4세기에 들어서 고구려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백제의 팽창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구려에서 4세기에 등장하는 이 왕이 여러 새로운 정책들을 펼친 이유가 바로 이 백제의 팽창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했기 때문에 순서상으로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죠. 백제의 팽창과 관련해서 나오는 왕은 백제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네 글자입니다.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은 한강 유역의 작은 나라였던 그 백제국을 이제 크게 확장시켜서 지금의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마한 지역을 모두 이제 자신의 영향력 안에 넣는 것에 성공합니다. 더 나아가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하여서, 이때는 고구려의 수도가 국내성이기 때문에 평양이 수도는 아닙니다. 고구려의 남쪽 최대 방어 기지 정도 되겠죠. 여기를 공격을 하게 해서 고구려의 고국원 왕을 전사시키는 전과를 얻기도 합니다. 또한 외에 이제 칠지도라는 이제 검을 하사하기도 했었죠. 이것은 여러 설이 존재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설은 백제의 근초고 왕이 자신의 제후였던 일본의 외의 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대해서 보면, 아까 백제 근초고 왕에 의해서 고구려 평양성을 지키다가 전사한 왕이 고국 원왕인데, 그 고국 원왕의 아들이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소수림 왕이죠. 소수림 왕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이것은 고구려의 국가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대외적인 복수나 정복보다는 대내적인 개혁 정책에 힘을 씁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으로부터 전해졌던, 기원은 인도죠, 새로운 종교인 불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태학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의 행정 체계, 그 다음에 법률 체계를 성문법화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율령을 번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의 정비로 각 부에서 장악하고 있던 그런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키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신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신라는 상대적으로 이 당시 고구려와 백제보다는 한 발 뒤처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얻게 되는데, 그 성과를 이루었던 인물의 이름은 뇌물왕입니다.
이 내무왕의 가장 큰 업적은 김씨의 왕위 세습을 확립하는 거죠. 신라는 초기에 박석, 김씨가 서로 돌아가면서 왕을 하는 연맹 국가적 성격이 강했지만 이 시기에 와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큰 계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또한 이때 기존에 사용하던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버리고 수장이라는 뜻의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당시에 뇌물왕이 아니라 뇌물마립간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뇌물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뇌물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으로 고구려의 도움으로 왜구를 격퇴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광개토대왕 응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백제와 가야 외의 연합군이 신라의 수도인 금성을 공격하여 포위를 하여서 이제 그 수도가 함락될 위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내무왕이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당시에 고구려의 왕이었던 광개토대왕이 군사를 5만 명을 이끌고 와서 이제 신라를 도와주고 그 연합군 세력을 격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야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당시 가야의 맹주였던 금관가야에게 큰 타격을 입혔고 그래서 금관가야가 쇠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아주 큰 어떤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의 힘을 빌어 국가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 대가로서 한동안 고구려의 간섭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고구려의 팽창인데요. 아까 이제 신라 내무왕과 관련해서 얘기했던 인물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바로 고구려의 젊은 왕, 18살에 즉위를 해요. 그 인물은 바로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자신의 삼촌이었던 소수림 왕이 정비해 둔 이제 체제를 바탕으로 또한 중앙 집권화된 힘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며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로는 요동과 만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고요. 또한 남쪽으로는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고 가야 지역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개토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장수왕이죠. 자, 여기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자면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이 사람이 죽은 후에 이제 시호를 이렇게 붙여줬는데 그 뜻은 이제 넓은 영토를 새롭게 열었던 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을 정복했죠. 그리고 장수왕이라는 이름은 왜 이렇게 붙여졌을까요?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신하들이 다 입을 모아서 이 왕의 이름은 장수왕으로 합시다 라고 이제 정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왕이 엄청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80살이 넘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 50이었는데 말이죠. 때문에 장수왕의 아들은 왕이 되어보지도 못하고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살아서 죽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면서 많은 업적을 이뤄냈는데 그 장수왕의 업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수도를 옮긴 것입니다. 수도가 기존에 국내성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평양으로 천도한 거죠. 그 이유는 대동강 유역의 넓은 땅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자신의 힘을 키워보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중국과 교류하기에 편리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이쪽 지역으로 천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정세가 고구려에게 불리해지면서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이제 자신의 힘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판단, 즉 남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천도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이제 남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죠. 그래서 한때 이제 고구려의 왕을 죽였던 장수왕 입장으로서는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고구 원왕을 죽인 그 원수를 이제 갚게 되죠. 백제를 공격하여서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한강 유역을 모두 뺏어버립니다. 자, 이러한 광개토 대왕의 영토 확장과 장수왕의 영토 확장을 알 수 있는 유물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 지반현에 있는 광개토 대왕릉비이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충주에 있는 고구려비입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의 평창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요. 백제에 대해서는
에 대해서는